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주말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세 분이 가셨습니다. 세 분이. 자,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고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인 교사 또 학교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2학기에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직 당시만 하더라도 졸업생들이 학교로 찾아올 만큼 이렇게 학생들도 잘 따르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연가와 병가 등을 잇따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휴직의 마지막 날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도대체 이 학급에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교사노조 관계자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그 반에 문제 폭력성이 있는 폭력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면 교실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그걸 제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 학생과 결부된 학교 폭력 사안도 발생을 했었고요. 뭐 남자 아이 한 명과 그 반에 여자아이 한 명의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간에 좀 싸움을 번진 일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교과 수업 시간에 뭐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 뭐 주도를 해서인지 여학생들이 우르르 수업 시간인데도 운동장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과 전담 선생님이 해당 반 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선생님도 더 버틸 수가 없었다라는 주장인 건데 이게 한 학부모가 말이죠. 오죽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선생님이 생전에 이래서 힘들었다라고 교사 노조에 제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앞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학급이 그 교사가 사실 학생들을 지도하기 굉장히 힘든 학급이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한 학생이 뭐 의자로 다른 학생을 내리치려고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서 진정시키고 하는 모습을 이 학부모의 자녀가 보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알게 되고 6학년 통틀어 가장 좋은 선생님 만난 것 같다고 좋아했던 이 아이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뭐 학생들과 다툼이 좀 심해서 학폭위까지는 열리지 않았지만 뭐 가해학부모에게 가정연계 지도를 부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다툼이 벌어져서 뭐 사실 단체 싸움으로 번진 적도 있었고 또 교과 수업 중에는 이건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여학생이 나가자 그래서 수업 도중에 갑자기 학생들이 전부 우르르 교실을 이탈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선생님 입장으로는 사실 이 학급을 정말 지켜내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월에 병가를 쓰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급 내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교체 또 교체가 무슨 얘기일까요? 네, 뭐 사실 이 학교가 굉장히 민원이 좀 이렇게 많이 심했던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CG에도 나오지만 이제 학급에서 일어난 폭력 등으로 담임 선생님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 올 5월에 병가를 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가를 냈을까요? 그러면 해당 학급 이제 담임 선생님 새로 돌아야 되는 담임 선생님을 기간제 교사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시간 강사로 담임을 교체하고 또 해당 학급에 그 시간 강사가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학급에 새로운 교사가 왔는데 신임 교사가 그 반에 담임으로 다시 교체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학교에서의 이러한 어떤 분쟁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자,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해당 학교의 관리자들은 이걸 뭐 축소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풍문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도 또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때가 때이니만큼 왜 학교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서울교사 노조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 축소 은폐 지금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9월 1일에 2차례 부장회의를 했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나는 고인 이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책임이 없고 이거는 완전히 개인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교사들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외부에 가서 발설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연결식이 있었다는데 고인의 이 어린 딸이 엄마 영정 사진을 들고 예. 참. 자, 승현님. 이게 학교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나 좀 힘도 빠져요, 저희도. 그러니까요. 예? 아니 물론 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진짜 100분의 1% 정도는 이해해도 지금 고인이 이제 사망하시고 발인을 하는 입장에서 그걸 개인사로 돌리면 그거는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유족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당연히 이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불편 부당 없이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뭐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경찰의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그게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학교가 정말 은폐하려고 했는지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진상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빨리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이 사건의 진상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체육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세상에 정년을 딱 1년 앞두고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네,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체육교사가요.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일 오전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로 돌아오질 않아서 가족들이 이튿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지품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일부도 담긴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 체육교사는 실제로 지난 7월 7일에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자, 학부모가 고소한 사건 관련해서 주변에 생전에 괴로움을 많이 토로하셨다고 하는데 왜 고소당하신 건지 이 노조 관계자에게 잠깐 들어보시죠. 체육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활동적인 그런 수업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을 가지고 하는 그런 수업에 있어서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눈에 좀 이렇게 상처를 내는 그런 네. 일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장염이 있으셔서 아마 긴급하게 자리를 잠깐 비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나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그 순간에 학생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심지어는 형사성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한다면, 교사도 사람이지 신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에서 모두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공놀이? 그러니까 6월 말쯤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체육 수업 시간에 이제 장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체육 시간이면 공놀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한 여학생이 운동장 구석에 누워 있었는데 남학생이 공을 발로 찬 게 그 여학생 눈에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다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저 공을 찬 학생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건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학교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저 피해를 본 학생의 학부모가 이게 말이 되냐, 경고 처분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교육청에 감사하고 징계를 요청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노조 위원장의 취재 통해서 나온 얘기로는 과실치상, 그러니까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초등학교 아이들 그 교사의 이 보호가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100번 양보해서 초등학교 오케이.
고등학생. 사실상 몸은 거의 성인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애들까지 그럼 일일이 지금 막 배 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런데도 계속 그걸 꾹꾹 참고 그 상황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교사도 사람인데 배가 아픈 걸 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시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 이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분 지금 이제 내년에 1년만 있으면은 정년퇴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 삶을 정리해 보실 때 이분 자긍심이 이러신 거 아니었겠어요? 그동안 내가 교직 생활을 잘했고 제자들을 잘 키워냈다. 아, 이제 다 무사히 교직 생활에서 이제 은퇴하면 이렇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겨서 본인도 제자가 다친 거에 대해서 많이 괴로운 상태에서 막 고소가 이루어지니까 경찰 조사 나오고요. 교육청 조사 나오고요.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긍심도 다 잃어버리고 자 심리적으로 정말 우울해지신 거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도 가족들한테 했다라고 합니다. 교사의 빈소에는 총목 소리가 가득했고 내일 발인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말 동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그래도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려야겠기에 이렇게 정말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는 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엔 전북 군산입니다. 네, 지난 1일 오전에 전북 군산 지역의 동백대교 아래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역시나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메모가 있었는데요.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 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 학교로 올해 전근을 왔습니다. 여기가 학생 수 1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곳인데 이 전교사가 3명, 그리고 강사가 2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교사는 6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는요, 6학년 담임이면 업무적으로 배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장 체험 학습 업무 이 정도를 맡게 되는데 이 교사의 경우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방과 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을 다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인 교사에게 10년 넘게 교사 일을 했는데 학교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업무 과다뿐만이 아니라 같은 교원, 한 교원의 업무상 어떤 갑질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다 아시겠지만 서희초 교사분의 49제일입니다. 오늘 전국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란 이름으로 추모 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교육당국은 교사들 집단 파업,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 엄정 대처를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교원 노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아이들의 그 학습권 때문에 파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37곳 같은 경우 임시 휴업을 했고 대부분 개별적으로 연가나 병가 같은 거를 내고 지금 추모 행렬에 지금 교사분들이 저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에 따른 2만 명보다 더 많은 4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도 지금 일선 교육 현장에 혼란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어느 정도 그냥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사분들이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의 파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모범적인 집회였고 지난 토요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 교육부에서는 그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제가 정말 얼마 전에 받았던 기가 막힌 제보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관련 저희들의 이런 방송에 달리는 댓글이며 이런 거 보면 다 똑같이 공감해 주시고 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데 도대체 어떤 학부모들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것인가? 제가 메일 하나를 받았는데요. 우리 애가 경찰한테 뭘 타다가 단속을 당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어. 애인데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 혼 좀 내주세요라는 메일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너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시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려다가 겨우 꾹꾹 참았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자기 아이를 볼 때는 그 객관적인 이 판단력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도 경찰 혼 좀 내주라고 이러는데 세상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거는 진짜 저희가 빙산의 일각 그것 정도 전해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 언제까지 또 몇 명이나 더 앞으로 죽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제 그만해야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